성과 악. 이거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한 질문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뿌리에서 자라났다면 어떨까요? 오늘 서양 철학의 두 거인이죠. 플라톤과 니체의 생각을 통해서 이 위대한 대결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 이 판단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그냥 개인 취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법, 문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수세기 동안 서양 문명은 단 한 명의 철학자가 내놓은 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도덕 시스템의 위대한 설계자, 플라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서양 도덕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세운 플라톤의 세계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눈에 비친 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은 바로 선의 이데아입니다. 이게 그냥 착한 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플라톤은 태양을 예로 드는데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모든 생명이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진리도, 지식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모든 것의 근원인 셈이죠. 자, 바로 이 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플라톤에게 선이란 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체였던 거죠. 진리의 원천 그 자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 선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봤거든요.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 용기와 명예를 좇는 기계, 그리고 배고픔이나 졸음 같은 욕구. 여기서 선한 사람이란 바로 이성이 운전대를 잡고 기계와 욕구를 잘 컨트롤해서 영혼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면의 하모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도덕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요. 둘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요. 마지막으로 저 높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온 초월적인 가치라는 거죠. 정말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도덕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토록 견고해 보이는 도덕의 기반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나 어떤 의도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철학의 무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플라톤이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이 도덕의 성을 그야말로 부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도덕의 뿌리를 파헤치는 고고학자처럼 말이죠. 니체는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는 선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대체 우리가 어떤 걸 좋다고 판단하게 된 그 역사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뭘까 이걸 파고든 거죠. 말하자면 도덕의 족보를 추적한 셈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합니다. 인류 역사에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도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주인 도덕. 여기서 좋음이란 건 강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나 자신은 참 좋아 라고 긍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노예 도덕이 있죠. 이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가치를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특징인 겸손, 순종 같은 걸 선이라고 하고 주인의 강함은 악이라고 불러버린 거죠. 이 모든 가치 뒤집기의 중심에는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어인데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깊은 원한, 질투, 무력감 이런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거예요. 이 감정이 바로 노예 도덕을 만들어낸 심리적인 엔진이었던 거죠. 바로 이게 니체가 말한 가치의 전도,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서 주인의 강함은 악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반대로 노예의 무력함은 선이라는 이름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신성하게 여겼던 전통 도덕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두 철학자의 세계관을 나란히 놓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세운 이상적인 세계와 니체가 파헤친 현실의 세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기원부터 볼까요? 플라톤은 도덕이 저 하늘 위에 있는 선의 이데아에서 왔다고 했죠. 반면 니체는 뭐라고 해요? 아니, 그거 그냥 인간의 힘에 대한 의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산물일 뿐이야. 플라톤의 도덕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니체의 도덕은 상대적이고 역사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기반도 이성이냐, 힘과 본능이냐 완전히 갈립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이어져요. 플라톤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세계에서 우리는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은 발견자이신가요? 아니면 창조자이신가요? 자, 이 거대한 철학 논쟁을 다시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이 두 거인의 대결, 이게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논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우리 사회의 규칙을,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플라톤처럼 이미 존재하는 절대적인 선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니체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까? 이 위대한 철학적 대결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 잘 들어봤네요. 니체와 플라톤을 비교하면서 선과학의 개념, 즉 도덕의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본 거죠. 지금까지 뭐 존재의 개념, 진리의 개념, 인간의 개념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있죠. 결국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 결정이 되고 인간을 보는 관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보는 관점이 결정이 되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뭐 잠깐 살펴보면 리마인드이죠. 다시 지금 들어본 것들을 잠깐 기억해 보면 플라톤은 도덕의 기원을 선의 이데아라는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또 절대적인 그런 이데아의 이데아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신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 절대적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인격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그런 인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격은 뭔가 절대적일 수 없고 불변할 수 없는 뭔가 계속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고 어떤 개념으로서 이데아라는 아이디어,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이죠. 아이디어라는 아이디얼한 어떤 선 그 자체 개념으로서의 어떤 자체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인간은 거기서 흘러나온 존재로서 그 이데아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즉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이성적인 능력이 인간의 다른 요소들 뭔가를 막 의지적으로 하는 용기 있게 해내는 그런 기계와 또 뭔가를 원하고 갖고 싶어하고 또 욕망하는 그런 욕망 욕망하는 욕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하여튼 그런 이성이 기계와 욕망을 잘 다스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선한 인간, 선한 영혼으로서의 인간이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던 그런 영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부터 굴러떨어진 현재의 인간들은 그 이데아의 세계의 선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 선을 말하자면은 선에 참여하려고 노력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도덕의 본질이다.
윤리의 본질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완전히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았는데, 물론 기독교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고쳤었다고 하나요? 잘 변형을 해서 기독교적 계시를 설명하는데 플라톤 지금 이야기한 그런 플라톤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사용한 면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이죠. 니체는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도덕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발현일 뿐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강자와 약자들이 있다면, 뭐 약자들이 다수고 강자라는 것,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건 이게 소수니까, 다수가 소수의 강자를,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를 잘 다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또 다수의 약자들이 소수의 강자들을 질투하고 또 뭐라고 하나요? 원한감 또는 뭐 그들 때문에 생겨난 어떤 무력감의 표현으로 강자들의 가치들을 악으로, 또 약자들의 그런 무력한 모습들을 선으로 포장한 그런 심리적 말하자면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런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 자기가 스스로 강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게 진정한 말하자면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모습이고,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선한 모습,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창조, 긍정적, 역동적, 활기 뭐 이런 말들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니체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언어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 활기, 창조, 역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폭력, 또 억압, 강자의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위압,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악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을 선으로 뒤바꾸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부분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 플라톤의 전통 플라톤이 생각했던 고전적인 선과 악의 개념과 근대의 천재 철학자 니체의 선과 악의 개념을 한번 비교해 봤네요.